그 다음에 이제 10단원 UI 데모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그 예제들을 리액트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래서 app.js는 pages 폴더 안에 기능들을 라우트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실습자료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dataset.js는 실습자료에서 포함된 파일을 그냥 복사해서 넣으세요. dataset.js라는 파일은 제가 미리 src 폴더 안에 넣어드렸어요. 네, 이렇게 생긴 예제에서 쓸 데이터 파일이니까요. 얘는 뭐 굳이 타이핑하지 마시고 복사해서 가져오시고요. index.js는 이전 단원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자, sh 안에는 이미지 파일도 좀 많습니다. 이것도 실습자료 안에서 복사하세요. 컴포넌트 안에 메뉴 링크는 이전 단원 파일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스 안에 index.js 요거는 기본 초기화만 진행하시면 돼요.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안에도 기본 초기화만 하시면 되고요. 이미지 EX도 기본 초기화, 스타일 EX도 기본 초기화, 서브 메뉴 EX도 기본 초기화 하시면 되고, 탭 EX도 기본 초기화 하시면 됩니다. 자, 9단원 마지막 파일 실습 진행하시고요. 요거 프로젝트 생성하신 다음에 기본 준비하시는 것까지 요건 실습 시간으로 잡을게요. 다음 교시는 일단 요거 진행도를 좀 확인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8단원에서는 우리가 전에 봤었던 자바스크립트 이제 몇 개를 이제 리액트 버전으로 바꿀 건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번 단원부터 적용하는 몇 가지 성능 최적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react.memo라는 함수를 쓰는 건데요. 컴포넌트 함수를 익스포트하기 전에 여기 이름이 조금 오타예요. 뉴스라고 정의했으니까 여기도 뉴스가 돼야 되는데 뉴스 리스트라고 잘못 들어갔어요. 자, 이 컴포넌트 함수를 익스포트 하기 전에 react.memo라는 애로 감싸주는 거예요. 여기서 감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얘를 그냥 뉴스라고 그냥 익스포트를 하면서 여기서 감싸셔도 돼요. react.memo 라고 해서 여기서 감싸고 여기서 닫는 거죠. 어차피 대입하기 전에 감싸건 대입한 다음에 감싸건 똑같은 거잖아요. react.memo라고 다 타이핑하는 게 조금 이제 부담되실 경우에는 또 중괄호 열고 메모라고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메모만 쓰셔도 돼요. 자, 이게 이 메모라고 하는 게 뭐 진짜 메모를 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메모라이즈를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액트가 이 함수 안을 계속해서 거의 무한반복하다시피 계속 갱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액트가 이전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은 갱신을 안 한다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화면을 새로 고침시키는 거를 방지를 해서 성능을 좀 끌어올리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얘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벤트 처리 함수를 유즈 콜백으로 감싸는 거 이건 아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함수형 상태값 업데이트예요.
그 유즈 스테이트로 만든 변수를 업데이트 할 때 값을 갱신할 때요. 옆에 있는 이 함수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뭔가 변경할 값을 요 set target이라는 함수한테 파라미터로 주면은 이 파라미터가 얘를 타고 얘를 갱신하는 이런 원리였잖아요. 이 부분을 콜백 함수화 시키는 거예요. 이 함수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콜백 함수를 거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상태 변수가 콜백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리턴을 하는 애는 얘를 갱신을 해요. 이게 이제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축약형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화살표 함수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런 기법들을 좀 적용을 하시면 리액트 내부적으로 그 성능이 좀 향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예제는 이제 이미지 EX. 요거는 우리가 전에 자바스크립트 했을 때 예제를 잠깐 열어볼게요. 자, 요 예제를 리액트 버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EX라고 하는 애는 요 버튼 눌렀을 때 HTML, CSS 바꿨던 거 있죠. 요거를 이제 리액트 버전으로 바꿀 거고요. 탭 EX는 요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 메뉴 EX는 요거. 그 다음에 컬랩스 EX는 클릭했을 때 열리는 기능이 있었죠. 요거를 리액트 버전으로 바꿔볼 거고,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는 전에 우리 요소의 생성이라고 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네, 요 예제를 리액트 버전으로 바꿔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들 다 메뉴 링크 어제 이제 했던 거 가져왔고요. 여기부터 이제 메모를 가져왔습니다.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라고 불리는 함수를 이렇게 대입하기 전에 감싸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감싸서 리턴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대입하기 전에 메모를 감싸건 대입하고 나서 감싸건 똑같은 겁니다. 저는 주로 여기서 많이 감싸고 있고요. 그래서 메뉴 링크 사용해서 예제 순서대로 링크 걸었고 라우터 적용했고요. 이제 컴포넌트 안에 메뉴 링크는 어제 사용했던 예제 파일 그대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EX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메모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예제들이니까 아무래도 CSS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타일드 컴포넌트 가져와서 이제 컨테이너 준비해서 여기 제일 바깥을 감싸놨어요. 여러분들은 요 CSS 들어가는 부분부터 실습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자, 준비된 상황이 이제 확인됐으니까 데이터셋 복사해 놓은 것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이미지 X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긴데요. 일단은 이미지 파일들부터 좀 가져올게요. 에셋 안에 img 폴더 안에 이제 예제로 쓰일 이미지 배포 자료에 미리 넣어드렸고요. 그 이미지들을 임포트 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목록 정의 태그로 여기서 일일이 걸어도 돼요. 자, 썸네일 리스트 표시하기라고 해서 이제 UL 태그 준비한 다음에 li 태그 하나 넣고 이 안에 a 태그 href로 일단 샵을 걸게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테스트 이미지 1 이렇게 걸고 img src는 일단 img 01 그 다음에 온클릭 발생했을 때 실행할 함수 자, 모든 이벤트 함수는 유즈 콜백 무조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on 썸네일 클릭이라는 함수를 연결. 자, 뭐가 코드가 누락된 게, 임포트 안 했네요, 유즈 콜백. 자, 여기 메모는 가져왔고, 유즈 콜백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림 하나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HTML 태그를 5개를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5개를 포함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JSX 안에서 반복문이라는 걸 돌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썸네일로 표시할 이미지하고 제목을 이렇게 배열로 준비를 했어요. img 리스트라는 배열을 준비하고요. 이 안에 JS는 이렇게 하나씩 원소로 넣는데 img에는 표시하고 싶은 그림, 타이틀에는 각 그림의 제목. 이렇게 배열로 들어가면 이 반복문을 이 img 리스트를 가지고 반복을 돌리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리턴 시키면서 li 태그를 반복을 하는데 반복문 안에서 출력되는 거는 항상 키라는 속성을 가져야 되죠. 여기에는 중복되지 않는 값을 넣어야 되는데 반복문 안에서 제일 만만한 건 i예요. 그리고 href. 자, 링크 주소는 샵 한 다음에 i 변수 값을 걸어주겠습니다. 그럼 샵 0, 샵 1, 샵 2 그렇게 갈 거예요. 타이틀은 지금 여기서 v가 이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v.title이라고 걸어주고요. 온클릭했을 때는 전부 다 똑같은 함수를 걸어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2.current 타겟으로 접근하면 되니까요. img src에서 v.img라고 주소 걸어주면은 반복문 하나만으로 이제 5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림을 늘리고 싶으면은 이 태그 덩어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만 바꿔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클래스 네임에 뷰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갖고요. img src 한 다음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전에 했을 때는 요 img 리스트의 0번째, 그러니까 0번째 이미지를 무조건 박아놨었거든요. 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예제를 다시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 뷰어 안에 이미지를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를 강제로 박아놨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면은 지금 여기 코드에서도 img 리스트의 0번째에 img 이렇게 걸어줘야 되는 거죠. alt 속성은 img 리스트의 0번째의 타이틀 이런 식으로요. 여기 맨 마지막에 뷰어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이 상태로 CSS만 먼저 잡아볼게요. CSS는 예전에 했었던 예제 그냥 가져왔습니다. 보면 이제 목록 정의 태그로 리스트가 있죠. 자, 요 안에서 점 리스트한테 리스트 스타일 논하고 패딩 마진 0으로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넓이 640에 마진 오토 걸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어요. 그러면은 이 목록 정의 태그 앞에 요 땡땡이들 없어지고 여백 없어지고 딱 가로로 배치되겠죠. 그래서 가로로 쭉 배치가 될 거예요. 플렉스 걸었으니까요. 밑에 있는 건 뷰어고요. 자, 이 안에 있는 li 태그한테 넓이 20%, 링크는 블록 주고 마진 잡아주고 그림 그 안에서 100%. 그럼 이제 이렇게 링크 들어온 거고요. 밑에 있는 뷰어 사이즈 똑같이 잡아주고 가운데로 옮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림까지 들어가죠. 자, 지금 여기서 스타일은요, 우리 예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스타일, 오른쪽이 예전에 자바스크립트 했었던 예제예요. 네, 그 예제 지금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li 태그도 지금 똑같고요. 뷰어 쪽도 지금 코드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 태그로 순수하게 구현했을 때 이벤트 처리했던 걸 보면은 일단 요 링크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반복문 돌면서 클릭 이벤트 걸어주고, 근데 리액트에서는 반복문 안에서 출력하면서 지금 클릭 이벤트 여기서 걸고 있죠. 여기까지는 동일한 거고요. 클릭하면 2점 프리벤트 디폴트 먼저 걸고, 그 다음에 클릭된 항목에 href랑 타이틀 속성 뽑아와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항목에 src랑 art 속성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클릭한 항목에 대해서 요 값과 요 값을 뽑아온 다음에 이걸 다시 여기다가 강제로 넣어줘야 돼요. 이게 순정 자바스크립트 스타일이고요. 리액트 스타일은요, 출력한 항목을 배열로 담았잖아요. 그 다음에 배열을 가지고 반복을 돌리고 있으니까 요 i 값이 배열의 인덱스죠. 그 값을 링크에다 걸었단 말이에요. 앞에 샵 하나 붙여서. 그럼 클릭됐을 때
여기서 2.current target이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클릭한 링크가 될 거고, 그 링크에 대해서 href 속성 값을 뽑아오면은 요 샵이 붙어 있는 배열 인덱스 값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2.current target에 대해서 get attribute href 가져와라. 그러면은 console.log 한 다음에 href를 뽑아 볼게요. 달러가 밖에 나와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 있대요. 자, 그럼 이제 인덱스 값이 이렇게 뽑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샵을 걷어낼게요. 자, 이 href라고 하는 변수에서 서브 스트링 1번째부터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없을 때는 끝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샵 1, 2, 3 이렇게 있을 때 요 1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라는 글자인데 인덱스가 1인 것부터 두 번째 파라미터 없으면 끝까지 잘라요. 그러니까 샵을 버리겠다는 거죠. 자, 가져온 내용을 parse int 함수로 정수로 바꿨어요. 문자 처리 함수라든지 내장 함수 같은 건 예전에 다 봤던 거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는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뽑아온 값 0, 1, 2, 3, 4인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img 리스트에 대해서 idx 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클릭된 링크에 따라서 배열의 인덱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1번째 테스트 이미지 2죠. 3번째 테스트 이미지 3, 5번째로 갈게요. 클릭을 할 때마다 요 이미지, 요 배열에서 각각 다른 원소를 접근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 어떻게 뿌려주느냐? 예전에는 출력할 대상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속성을 직접 바꿔줬어요. 자, 이제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use state. 이 use state를 써서요. 현재 표시 중인 이미지의 인덱스 번호를 의미하는 상태 값을 하나 만듭니다. 상태 변수 하나 만든 거예요. 기본값이 0이에요. 0이에요. 커런트 인덱스 현재 0이에요. 화면에 출력되는 요 뷰어 영역은 처음에 0번째 항목을 출력하고 있죠. 왜냐면은 요 5개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0번째 걸 먼저 보여준 거잖아요. 자, 요값 0이라 그랬죠. 0번째요. 바뀐 거 없죠. 네, 보여주는데 바뀐 거 없어요. 자, 이 idx라고 하는 거는 링크에 지금 걸려있는 배열 인덱스 번호를 뽑아온 거죠. 이 idx로 상태값을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샵 0, 샵 1, 샵 2 이렇게 걸려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이게 href로 샵 2로 들어오고요. 요 처리를 거쳐서 샵 빼고 2가 되고 정수를 바꿨어요. 그럼 2라는 값을 상태값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set current index한테 던져서 2라는 상태값이 1로 올라가서 얘를 갱신했죠. 그럼 끝난 거예요. 왜냐? 상태값은 화면에 자동 반영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게 자동으로 반영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새로 고침.
저장하면요. 그냥 바뀌어요. 이렇게요. 별도로 출력에 대한 처리를 해줄 게 없어요. 상태값만 바꿔주면 알아서 바뀌어요. 이게 리액트 스타일의 코딩이에요. 상태 변수 관리만 해주면 화면 출력 부분은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콜백 함수 스타일의 상태값 갱신을 접목을 해보면 이 set current index를 호출하는데 무조건 콜백 함수 하나 넣으시는 거예요. 파라미터 이름은 뭐가 되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콜백 함수에 전달되는 이 파라미터는 현재 상태값, 그러니까 현재 표시되는 상태값, 여기에서 리턴해 주는 건 변경될 상태값. 그러니까 여기서 요 idx가 지금 여기랑 또 여기서 리턴해 주는 거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 current value랑 바깥에 있는 요 idx 값 복사해서 로그로 한번 찍어보고 리턴을 해줬어요. 자, 새로 고침합니다. 자, 현재 0번째께 출력되고 있죠. 그러면 기존에 0이었는데 요거 클릭했으니까 2로 바뀐 거예요. 2였는데 4로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 파라미터는 사실 지금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요 예제에서 현재 표시되는 이미지가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사용자가 클릭한 걸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때 파라미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set current index한테 바꿀 값을 파라미터로 주는 대신에 콜백 함수를 걸어서 리턴을 해줘라. 이게 성능 처리에 좀 더 좋더라. 그게 답니다. 이거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액트 스타일에서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구현할 때 중요한 부분은 상태 변수예요. 내가 출력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상태 변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시켜주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나는 이 상태 변수를 어떻게든 변경만 해주면 화면 출력 처리는 리액트가 알아서 해줘요. 사실 요거 이해하시면 리액트는 거의 끝나요. 자, 첫 번째 예제였고요. 두 번째 예제 하나 더 볼게요. 두 번째 예제는 리액트로 이제 CSS 제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스타일 EX고요. 여기서도 스타일드 컴포넌트 하나 넣었고요. 메모로 감쌌고요. 전에 우리가 했었던 예제가 div 태그를 하나 넣고 화면 안쪽에 박스를 엄청 많이 넣어놨었어요. 아, 박스래요. 죄송합니다. 버튼이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화면에 있는 div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조금 바꿨었죠. 요 밑에 이렇게 버튼들 쭉 집어넣었고요. 자, 얘는 잠깐 뺄게요. 현재 박스1이라는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는데 박스1 클래스 적당히 테두리랑 여백 같은 거 잡아준 거고요. 박스2 클래스도 이제 여기서 테두리를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들의 역할이 버튼 눌렀을 때 얘가 처음에 적용되어 있었는데 얘를 끊어버리고 얘로 바꿔주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었고요. btn 클래스는 이 버튼 간의 간격들 잡으려고 넣은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었고요. 우리가 전에 했었던 예제대로면은 요 버튼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얘가 지금 아이디가 박스1이잖아요. 그러면 document.querySelector 샵 mybox 아이디로 갖고 와서 이 녀석의 스타일로 접근한 다음에 글자 색상을 이걸로 바꿔라. 이게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예제예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글자 색깔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그냥 다 먹어요. 아까 예제도 기존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구현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 리액트 기능을 쓰는 게 훨씬 간편하고 좋다는 거죠. 자, 요 HTML 태그에 접근하는 거를 기존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리액트에서는 use ref라는 훅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훅을 통해서 참조 변수를 만들고 이 참조 변수를 ref라는 속성으로 연결해주면 이제 요거 대신에 한 줄 복사했어요. 이 mybox를 사용해서 요거 대신에 mybox.current라고 해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use ref를 사용해서 만든 변수를 ref로 연결하면 요거는 우리가 document.querySelector라고 해서 갖고 왔던 거랑 똑같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버튼들도 기능을 완성했습니다. 글자 색깔, 얘는 set property, 컬러 속성을 이렇게 바꿔라. 위의 방법도 되고 아래 방법도 되고 둘 다 유효합니다. 배경 색깔 바꾸고 얘도 set property로 백그라운드 컬러 바꾸고 클래스 리스트로 박스1을 추가, 박스2를 리무브, 밑에는 박스2를 추가, 박스1을 리무브. 그러니까 요 예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대신에 이렇게 접근한다. 자, 왜 이게 더 리액트에서 중요한 방법이냐면요. 만약에 요 영역의 id 값이 박스1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id 값도 박스1이라고 칠게요. 이게 일반적인 HTML 파일로 만들면 얘하고 얘는 HTML 파일이 서로 다르죠. 얘는 a.html이 되는 거고 얘는 b.htm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HTML로 작업할 때는 링크 클릭해서 페이지가 바뀌면 모든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이디랑 여기에 있는 아이디랑은 사실 똑같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원래 그냥 상관이 없는 애들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페이지가 이동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이디 값하고 이쪽에 있는 아이디 값이 똑같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서로 인지를 못해요. 근데 리액트는 자, 얘도 HTML 기준으로요. 얘도 HTML 파일은 하나입니다. 얘도 같은 HTML에 속해 있는 거죠. 리액트는 실제로 HTML 파일이 바뀌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리액트는 프로젝트 사이트 전체에서 아이디 값이 중복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document.querySelector 샵 mybox라고 해버리면은 같은 도큐멘트니까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아이디 값을 찾는다고요. 근데 리액트는 HTML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작업 중인 사이트 전체에서 아이디 값이 중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사이트 전체에서 아이디 값이 하나도 안 겹친다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이디 값이 중첩되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포기하세요. 그래서 use ref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러면 리액트가 알아서 관리를 해주니까.
그래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접근하는 거예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리액트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중첩되지 않게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박스 1이라고 만들고 아까 예제에서 제가 클래스를 또 박스 1이라고 만들어도 어차피 부모 요소의 클래스 이름을 리액트가 랜덤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달라지니까 그 CSS 구체성 단위 매기는 방법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클래스 이름이 요 안에서만 안 겹치면 됩니다. 다른 파일하고 겹치건 말건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리액트가 알아서 관리해줍니다. use ref를 사용해서 HTML에 접근하면 이 안에서만 id 값이 안 겹치면 됩니다. 설마 이 안에서 겹치겠어요? 이거 얼마 안 되는 코드 안에서. 다른 파일하고 id 값이 겹치건 말건 리액트가 알아서 관리해줍니다. 자, 이번 글씨는 여기까지입니다.